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주식 고민에 대해서 곧도는 스탑을 통해 솔루션과 해결책을 드리는 프로그램 고스탁 진행의 박지연입니다. 먼저 저희 고스탁에서는요. 오늘 장에서 가장 핫했던 증시 키워드를 다뤄보며 앞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업종과 섹터 그리고 글로벌 투자까지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여러분들이 고민이 되는 종목들을 실시간으로 접수를 받아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고요. 하단에 나가는 02-2638-3987 또는 문자샵 3989로 받고 있고요. 그리고 자세한 투자 전략도 오늘 동영상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영상까지 꼭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방송의 하이라이트죠. 족보 종목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하단에 팍스 통신망을 마련해 뒀는데요. 이 하단에 QR코드를 인식하셔도 되고요. 유튜브 검색창에 고스탁이라고 검색해서 구독을 눌러주시면요. 오늘의 시장 분석과 또 족보 종목명까지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함께할 전문가 소개해드려야겠죠. 오늘 함께할 전문가는 최병곤 대표님입니다. 최병곤 대표님은요, 25년 증권업계의 최고의 자리를 지켜온 경력과 노하우를 통해 시장의 본질을 꿰뚫는 수익률을 자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럼 오늘 함께할 전문가와 고스탁 시작할게요. 네, 2부 시작과 함께 오늘 함께할 전문가님과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제가 원래 5시에 많이 뵀었는데 이제 시간을 좀 옮겨서 6시로 다시 뵙게 됐습니다. 이 방송에서는 처음이지만은 기본적인 틀은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에 대한 어떤 의견이나 그다음에 또 좋은 종목들 그리고 또 움직이는 섹터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요새 참 시장이 어렵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많이 침체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투자자들께서도 어떻게 방향을 잡아가야 될지 아니면은 또 어떤 대응을 좀 해야 될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어떤 종목군이 또 좋고 또 유망한 종목들이 어떤 것이 있으며 또 한번 공략해 볼 만한 종목이 어떤 것이 있는지까지도 자세히 말씀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황 먼저 살펴보면요. 간밤에 미증시는 미 대선과 이번 주에 있을 FOMC 회의를 앞두고 기술주 중심을 두고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또 반면 엔비디아는 2% 넘게 상승하며 시총 1위 자리로 올라섰는데요. 이에 우리 국내 시장 어제 상승이 워낙 강했어서일까요? 오늘 금투세 폐지에 대한 상승 연속성이 미 대선을 앞두고 계속 이어지지 못하고 두 지수 모두 하락했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강한 매도를 들어오며 0.47% 떨어진 2,500선으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은 오후장 초반까지는 상승 탄력을 유지하다가 바이오 관련주들이 강하게 빠지면서 0.30% 하락한 750선으로 두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시총 상위 종목들은 오늘 혼조세를 보이는 시장이었는데요. 코스피는 KB금융과 네이버만 강보합으로 마감을 하고요. 나머진 다 파란불로 하락 마감했고요. 코스닥은 에코프로와 휴젤, 삼천당 제약 정도만 상승불을 켜주며 마감했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다시 수급이 많이 빠졌습니다. 미 대선 때문일까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는 상승하다가 오후장에 다시 하락으로 돌아섰는데 저희가 지수 전략을 어떻게 세워봐야 할까요? 네, 사실 미국 시장도 지금 제일 큰 이벤트가 역시 대선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숨을 죽이는 모습이고 국내 증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선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주가가 급변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확실한 대응을 안 하겠다. 이런 게 확실히 보이는 장세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눈치 보기성 장세라고 하죠. 종목들의 변화가 별로 없고 움직임이 거의 없는 식으로 계속 고착화된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다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오늘 증시는 상당히 선방했다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어제 금투세라는 이슈가 한번 주가를 강하게 끌어올렸고 흐름이 약한 시장이라면은 오늘 사실 그렇게 상승이 강했기 때문에 급락을 또 다시 할 수 있는 여건이 됐었거든요. 근데 그렇게까지는 안 가고 일단은 더 이상 하락 없이 이 상태대로 마감했다라는 것은 반등에 대한 그리고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대선 불확실성이라는 것이 결정이 나야 또 거기에서 방향을 잡겠지만은 어찌됐든 지금으로서는 더 이상의 하락보다는 이제 좀 살 때 아닌가 이런 시각들이 좀 강하게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까지 기술적으로는 완전히 추세를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차트상으로도 좀 보시면은 대충 아시겠지만은 코스닥 시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렇게 끄어질 수 있는 추세선을 아직 벗어나질 못했었어요. 그리고 저번에 10월 초에도 한번 올라갈 수 있었는데 그때도 역시 돌파를 못했었고 분위기를 좀 잡고 갔습니다만은 역시 돌파가 안 나왔죠. 그리고 이번에도 글쎄요 추세선을 이렇게 다시 또 좀 끄어봐도 아직까지 추세를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조금 더 상승이 필요한 시점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상승하려는 의지는 있는데 거기에 따른 후속적인 매수가 꼭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거래소 시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거래소 시장은 가장 큰 벽이 뭐냐면 역시 삼성전자예요. 이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시가총액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종목이 올라가지를 못하고 외국인들의 매수를 받지를 못하니까 계속 시장을 붙잡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나마 이제 하이닉스가 그 자리를 대체해주고 있긴 한데 규모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어렵죠. 그래서 거래소 시장도 역시 쉽지 않은 구간이긴 합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 이렇게 저점을 높여가면서 수렴을 해가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지금은 투자자들도 아직까지 뭔가 확실한 결정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내일 대선 결과가 끝나고 불확실성이 제거되고 나면은 추세를 좀 되살리면서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의 시장은 아직까지는 여전히 추세가 약한 편이다. 하지만은 또 그렇게 깨고 내려가려는 의지도 많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대선 결과라든지 아니면은 또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불확실성이 제거되면은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고 그러면은 시장이 좀 본격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기대를 해볼 만한 시점이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되겠습니다. 네, 미 대선 이후에 이 불확실성이 사라지면 다시 지수 반등 노려볼 만하니까 조금 더 관망하는 자세 가져보자라고 의견 내주셨습니다. 네, 추가적인 지수 대응 전략이나 실시간 대응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요. 하단의 팍스통신망 QR코드 인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이렇게 대표님과 함께 관전평 잘 들어봤고요. 이어서 오늘 장에서 가장 핫했던 증시 키워드를 다뤄보는 오늘의 증시 키워드 시간입니다. 오늘 장에서 가장 핫했던 증시 키워드를 골라서 우리 대표님께 투자 전략과 또 그에 따른 광종목까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어떤 증시 키워드들이 있는지 볼까요? 네.
자, 먼저 2024 미 대선이 있네요. 네, 미 대선이 시작이 됐죠. 공화당 트럼프와 또 민주당 해리스가 지금 현재 초박빙이라고 합니다. 또 오늘은 트럼프 후보가 지금 조금 우세하고 있다라는 이런 소식이 있었죠. 자, 또 이어서 중국의 무비자 정책이 있습니다. 네, 중국이 우리나라를 비자 없이 무비자로 허용한다는 소식에 오늘도 어제에 이어 오늘도 여행 항공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또 이어서 금투세 폐지가 있네요. 네, 어제 금투세 폐지 소식이 나왔는데 미대선 때문일까요? 다시 수급이 빠지며 오늘 다시 하락 마감을 했죠. 자, 이어서 엔터 3사의 실적이 있습니다. 네, 오늘 3대 엔터들의 희비가 엇갈리는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이런 다양한 증시 키워드들이 있는데요.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을 대표해서 한 2가지만 뽑아서 우리 대표님께 전략과 또 광종목까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키워드, 오늘 우리 국내 시장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는 2024 미 대선으로 뽑아보겠습니다. 네, 미대선 투표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죠. 투표 시간은 주별로 다르다고 하는데요. 현재 핵심 승부처인 7개 경합주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오늘 오후 기준으로는 지금 트럼프가 당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오늘 비트코인 관련주인 우리기술투자와 또 오후장에는 원전 관련주들이 강했죠. 전문가님, 미대선에서 우리가 가장 포커스를 두고 봐야 할 부분은 어떤 걸까요? 이 미대선 키워드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저는 스톱이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대선이라는 게 뭐 우리 국내 대선도 있었고 또 미대선도 제가 다 겪어봤지만은 네. 이 대선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불확실성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큰 악재가 될 수도 있고 큰 호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주가가 요동을 치는 상황인데 사실은요, 국내 대선도 마찬가지고 미국 대선도 마찬가지고 대선 레이스가 펼쳐지는 시점에 주가가 올라간다면 거기에 편승을 해서 수익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떤 그런 결과 자체가 확실히 결정이 나버리는 시점에는요, 예를 들어서 뭐 해리스가 당선되는 종목에 투자를 하셨다. 근데 해리스가 당선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 종목이 계속해서 올라갈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실제로는 오히려 불확실성이 제거돼 버렸고 재료가 소멸해 버렸기 때문에 잠깐은 오를지언정 결국은 하락을 해버리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만약에 거기서 낙선을 해서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올라가는 종목 같은 경우는 당연히 하락을 할 거고요. 그래서 결국은 어느 종목군이든 간에 국내 대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종목군이든 간에 이득을 보는 종목이 없이 시간차는 존재하지만은 결국은 다 같이 내리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특히 저는 개인적으로는 트럼프가 당선이 됐을 때는 우리 증시가 크게 요동을 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2016년도에 그 클린턴 후보하고 그다음에 트럼프 후보가 경합을 벌였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때도 클린턴 후보가 당선될 걸로 많이 예측을 하는 상황이었었고 우리 증시도 거기에 맞춰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걸 웬걸? 갑자기 뚜껑을 여니까 트럼프가 당선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그때 당시에 굉장히 크게 폭락을 했었습니다. 물론 뭐 시간이 지나서 어느 정도 그 하락폭을 회복을 하긴 했지만은 그런 요소들이 우리 지금의 대선에도 역시 같은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 우리가 뉴스를 접해보면은 트럼프가 당선이 됐을 경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방위비를 추가적으로 지금 연 13조 원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트럼프는. 그러면은 지금 현재 부담하고 있는 방위비의 10배가 넘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우리나라에게는 재앙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자국 보호 우선주의 이런 것도 굉장히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가 크게 출렁거릴 수도 있고 또 뭐 더 앞으로 나가서는 우리나라의 어떤 그 방위비가 부담을 할 수 없다라는 식으로 이제 제출을 취했을 때는 그러면은 니네들 핵 개발도 마음대로 해라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때 트럼프가 인터뷰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우리나라는 전술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무장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그런 움직임이 있다면은 가까운 주변국인 중국이나 아니면 일본이라든지 아니면 유럽 쪽의 국가들도 막대한 제재를 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해서요. 그러면은 결국은 우리나라 경제는 굉장히 파탄 수준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이 됐을 때 이 상황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별로 반기지 않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뭐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트럼프보다는 해리스가 당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거는 뭐 미국 국민들이 결정할 문제고요. 일단은 우리 증시는 아마 예측하기에는 해리스가 당선되면은 크게 요동은 없거나 아니면은 보합권이나 조금씩 오르는 구조가 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이제 뭐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라든지 또 이스라엘 전쟁 문제라든지 또 보호 무역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관련주들이 반짝 상승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 대신에 트럼프가 만약에 당선이 됐을 경우에는 시장이 과거에 2016년도에 그랬던 것처럼 상당히 큰 요동을 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도 시장이 그때까지는 별로 움직임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은 관련 종목들은 어차피 둘 다 내리기 때문에 시간차를 가지지만 둘 다 내리기 때문에 투자를 안 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트럼프가 됐을 경우에 우리 증시는 좀 더 큰 요동성이나 변동성이나 흐름이 좀 악화되는 상황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쪽의 투자는 스탑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2024 미 대선 스톱이라고 의견 내주셨고요. 현재 어떤 후보자가 당선이 될지 모르니까 지금 진입하기에는 조금 위험성이 크다라고 의견 내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 골라볼게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금투세 폐지로 골라보겠습니다. 네, 어제 금투세 폐지가 확실해지며 우리 시장 수급이 다시 들어왔는데요. 하루 만에 다시 금투세 효과가 빠지며 두 지수 오늘 모두 하락 마감했죠. 미대선으로 인해서 시장의 수급의 불안정 때문일까요? 오늘 지금 두 지수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전문가님. 네, 하루 만에 금투세 효과가 이렇게 끝이 났는데 앞으로 금투세로 인해서 우리 국내 증시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이 종목, 이 키워드 고일까요? 스톱일까요? 네, 금투세 관련한 키워드는 저는 고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이 금투세라는 건 사실 의견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어차피 필요한 세금이고 자본시장의 건전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많긴 해요. 그런데 우리 증시가 사실 그것을 수용할 만큼 아직 건전성을 갖추지 못했거나 제도적 미비로 인해서 심리적인 악화가 더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투세라는 부분 자체가 거부감이 크니까 그것 때문에 증시가 하락한다 이런 이미지도 굉장히 큰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금투세가 필요는 하지만은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조금은 해봤었어요. 그리고 많은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그런 생각들을 많이 공감들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당대표께서 금투세 지금 폐지하는 게 낫겠다. 나중에 다시 시행을 하더라도 그때 시도를 하더라도 지금은 폐지하는 게 낫겠다 해서 어제 주가가 크게 올랐단 말이죠. 근데 그 상승이 하루를 넘기질 못하고 오늘 다시 하락을 하거나 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은 금투세 이슈는 이제 끝나버린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시게 돼요. 근데 제가 왜 고라고 말씀드리냐면은 금투세라는 부분이 사실은 심리적 저항 부분이라는 게 상당히 컸었습니다. 물론 개인 투자자, 일반 투자자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상당히 큰 자금을 운용하는 그런 매매 주체들도 이 금투세 때문에 자신 있게 뭔가 매수를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외국인이나 기관 같은 법인 쪽이야 뭐 어차피 금투세하고 크게 연관이 없으니까 그쪽은 뭐 어떻게 되든 간에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겠지만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개별 종목들 그리고 테마성 종목들 사실은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필요로 하거든요. 이런 종목들이 급등세를 타주고 주가가 오름세를 타야 개인 투자자의 투자가 활발해지고 수익 내기도 쉬워지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들에서 금투세에 가로막혀서 대응을 못했던 이런 부분들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제는 탄력을 좀 받아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어제는 왜 대형주들만 오르고 그런 개별주들은 움직임이 안 나왔을까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시장에 대한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상승은 하긴 했는데 이게 계속 유지가 돼줄지 아니면 잠깐 올랐다가 또 급락을 해버릴지 이걸 모르니까 투자자들이 자신감이 없으니까 금방 나오질 못했던 거거든요. 근데 시장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그리고
미국 대선 문제라든지 이런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우리 투자자들이 원하는 그런 개별 테마성 종목들의 매수가 활발히 좀 몰릴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돼요. 그래서 저는 이쪽은 고라고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특히 지금 시장에서 크게 많이 오름세를 보이는 종목들이 대부분 보면은 지분관계, 그러니까 경영권 싸움 관련해서의 종목들이 대부분 급등세를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좀 더 활발하게 움직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저는 예림당 같은 종목도 한번 관심 있게 보자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이 예림당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최근에 TA 항공이 사실은 그 대명 소노그룹에서 이제 인수를 하겠다라고 덤비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금도 확보하고 실제 지분도 확보하고 막 이런 상태예요. 그래서 티웨이 항공도 주가가 한번 출렁출렁 했었죠. 그리고 티웨이 항공의 대주주인 티웨이 홀딩스의 대주주가 예림당이에요. 그래서 예림당 주가도 지금 급등을 하고 있고 또 대림 소노 시즌도 이 회사가 주가가 지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이슈들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서 주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그거 말고 더 유명한 종목이 고려아연이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처럼 금투세가 좀 스탑이 걸리면은 이런 상황에서 관련 종목들이 좀 많이 움직이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지금 이슈로 항상 분위기가 막 살고 있는 예림당 같은 종목도 추가적인 돌파가 한 번 더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오늘 상승이 강했어요. 오늘 장중에 20% 가까이 올랐고 전고점에 지금 바짝 붙어 서 있습니다. 물론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리스크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경우에 지금 시장의 어떤 이슈 자체가 경영권 싸움 여기에 다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좀 강하게 한번 움직여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그 외에 저는 위메이드라는 주식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위메이드라는 주식은 사실 게임주입니다. 이 게임주도 너무나 오랫동안 하락을 계속해가지고 매수가 전혀 안 들어오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 NC소프트하고 그다음에 위메이드 같은 종목들이 조금씩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상황적인 거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종목들은 개별주들 성향을 좀 띠고 있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좀 적극적으로 공략을 해줘야지만이 주가가 좀 쉽게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뭐 꼭 그 때문은 아니겠지만은 심리적으로 금투세라는 부분, 금융투자세라는 부분에 막혀서 뭔가 좀 자신감을 못 찾았던 게 있습니다. 근데 오늘 진행을 보시면은 후속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인 흐름도 중기적으로도 하락을 많이 해서 가격이 많이 다운돼 있고 그리고 또 기술적 분석으로도 보시면은 이평선을 이렇게 돌파를 하면서 추세가 되살아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과거에 이제 주가가 한참 올랐을 때보다도 가격이 엄청 많이 다운돼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금투세가 폐지되고 난 다음에 좀 주목을 해볼 만한 그런 종목이 아닌가 싶어서 오늘 예림당하고 위메이드 같은 종목으로 예시를 들면서 그거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금투세 폐지 고라고 의견 내주셨고요. 곧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면 바닥에 있던 종목들, 즉 개별주들 상승 여력이 있으니까요. 조금 더 기다려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주셨고요. 그에 따른 광종목은 예림당과 위메이드 이렇게 두 가지 해주셨습니다. 네, 정확한 매도 타이밍 궁금하신 분들은요. 하단에 팍스통신망 또는 유튜브 채널 고스닥이라고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증시 키워드 2024 미 대선과 또 금투세 폐지 두 가지 골라서 투자 전략과 또 광종목까지 받아봤습니다. 추가적인 내용이나 실시간 대응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요. 오른쪽 하단의 QR코드를 인식하셔도 되고요. 유튜브 검색창에 고스닥이라고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종목 상담과 또 족보 종목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3부는 여러분이 고민이 되는 종목들을 접수를 받아서 실시간으로 상담을 진행하겠고요. 또 이어서 곧바로 이어서 족보 종목까지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종목 상담 참여 방법은요. 하단에 나가는 QR코드를 인식하셔도 되고요. 02-2638-3987 또는 문자샵 3989로 현재 고민이 되는 종목명, 매수가, 매수 비중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상담은 문자 상담인데요. 종목명은 에이럭스고요. 매수가는 16,000원에 비중은 5%네요. 네, 상담 요청 내용은 11월 1일 날 상장하고 이후로 지금 계속해서 밀리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남겨주셨네요. 네, 이 종목 얼마 전에 코스닥 상장된 주식이죠. 오늘 한 9%나 떨어졌네요. 참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준비되셨을까요? 네, 네, 상담 부탁드립니다. 신규 상장주들 참 지금 답답합니다. 네. 뭐 지금 사실 신규 상장주가 계속해서 매일매일 상장을 하고 있는데 물론 뭐 나름의 이유가 다 있고 또 나름의 그런 어떤 성장성을 가지고 상장을 하고는 있지만은 문제는 지금 많은 종목들이 너무 한꺼번에 들어오다 보니까 시장은 침체돼 있는데 돈이 안 돌아요. 돈이 안 도는 상태에서 새로운 종목이 들어오니까 이 종목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원래 공모 가치보다도 훨씬 더 주가가 떨어져 버리는 상황이 생긴단 말이죠. 과거에는 공모 단계에서 주가가 뭐 50%, 100%도 오르고 그 다음에 또 주가가 장중에 또 상승을 하면서 또 더 많이 오르고 이런 상황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공모주 투자가 상당히 재밌었습니다. 수익도 많이 났고 하는데 지금 시기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에이럭스 같은 회사도 사실 회사 자체는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는 지금 드론 관련 회사거든요. 그리고 드론이요, 굉장히 지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냥 농사용 드론, 그 다음에 정찰 드론, 뭐 아니면은 영상 찍는 드론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 나면서 이 드론의 중요성이 굉장히 커져버렸어요. 이 드론 때문에 전쟁의 양상이 바뀌었다고 할 정도거든요. 우리가 전쟁 화면들을 보면은 실제로 과거의 어떤 전통적으로 사용되는 어떤 전술이나 이런 것들이 드론 때문에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리고 전차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뭐 정면에서 이렇게 장갑이 굉장히 두꺼우니까 정면에서는 포탄을 튕겨내기도 하고 방어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상단 부분은 굉장히 약하거든요. 근데 드론이 와서 거기를 갖다가 공격을 해버리니까 첨단 전차들도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상황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이 드론이라는 부분의 중요성이 더더욱 커져버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드론주가 아무리 분위기가 좋아도 시장 분위기를 못 이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공모가는 16,000원이었고 아마 지금 공모 단계에서 매수를 하셔서 상장하자마자 마이너스 나니까 못 파신 것 같아요. 보통은 대부분 공모 단계에서 잡으시면은 상장할 때 주가가 얼마쯤 떠서 출발하면은 거기서 대부분 매도를 하잖아요. 그리고 수익 실현을 하는데 지금 분위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내일 본 코리아도 상장을 하는데 얘도 사실은 조금 불안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주가가 거의 반토막 가까이 나와버렸어요. 3일 만에. 그래서 이런 상황은 제가 봤을 때는 뭐 조금 안 좋은 얘기지만은 금방 해소는 잘 안 됩니다. 시장 분위기라는 게 있기 때문에 매수가 막 몰리는 시기 아니면 공모주가 돈이 된다 이럴 때는 매수가 금방금방 들어오는데 그렇지 않은 시기에서는 지금 당장 주가가 많이 떨어져도 선뜻 주식을 사겠다고 덤비는 사람들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제일 좋은 대응 방법은요. 일단은 이 종목의 반등을 우선은 좀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상승이 어떻게든 한 번은 강하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상승이 강하게 나오면은 그 상승이 뭐 10,000원을 갔다, 11,000원을 갔다, 12,000원을 갔다 하면은 내 매수 가격은 16,000원이니까 그 가격 대비해서 아직도 손실이니까 못 파시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근데 그렇게 시간 끌다 보면은 또 1개월 보호해서 풀리고 또 매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안 좋은 악습이 자꾸 반복될 수 있으니까 우선은요, 상승이 한 15% 이상 강하게 한번 나오는 시점이 되면은 보유 주식의 일부, 한 3분의 1 정도라도 일단 매도를 한번 해 주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그 주식이 팔고 난 다음에 다시 내려온다든지 가격이 또 다운된다면은 그 팔았던 걸 재매수해서 매수가를 좀 낮춰가지고 그러면서 좀 길게를 좀 기약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지금 신규 상장주도 약세 타는 분위기를 좀 벗어나야 되니까 우선은 시간을 좀 간다고 생각하고 그 시기에 내 매수가가 너무 높으니까 당장 2배가 오르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상승이 좀 강할 때 좀 팔았다가 내려올 때 다시 재매수를 해서 풀어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보시는 쪽으로 권유를 드려보겠습니다. 네, 에이럭스 홀딩이라고 의견 내주셨고요. 조금 이제 올라가면 천천히 분할 매도하는 거를 의견 내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상담도 문자 상담이 들어왔습니다. 네, 종목명은 코미코고요. 매수가는 49,000원에 비중은 20%라고 하네요. 네, 이 종목 반도체 공정 장비 제조업체로 오늘도 한 2%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전문가님, 코미코 상담 부탁드립니다. 이 종목도 참 제가 보니까 한숨이 나옵니다. 사실 우리 투자자분 잘못이 아닌데 49,000원인가요? 그래도 다행히 매수가가 낮으시네요. 자, 이런 경우에는 사실 고가에 들고 있으면 참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일단은 저가에 사셨으니까 상황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투자를 할 때 나는 이 가격이 바닥이야. 이 가격은 꼭 저점을 찍을 것 같아 해서 매수를 하시는 경우가 사실 많아요. 근데 가장 투자의 정석은 사실은 하락할 때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말라는 중시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예측 매수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이 가격이 바닥권이라고 추정이 되기는 하지만은 아직은 매수 유입이 안 된 상태라서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하고 매수를 하셨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96,000원대에서부터 지금 하락을 했기 때문에 거의 주가가 반 이상 하락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상당히 우량주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 종목이 2022년 그리고 2023년도에 바닥을 형성했었던 가격대가 대략적으로 4만 원대 전후 그 정도가 형성됐기 때문에 가격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조금 아쉬운 것은 매수가 들어온 것을 보고 사셨으면 그러면서 다시 눌림목을 줄 때 사셨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지만은 가격대가 바닥권이라고 추정은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는 괜찮은 가격을 잡으신 것 같고요. 한번 기다려 보시는 쪽으로 일단은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상승이 나오면은 최소한 종목이 55,000원 정도는 단숨에 뚫고 올라가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추세를 탁 되살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일부를 팔았다가 또 다시 저점으로 내려오면은 그 팔은 걸 다시 재매수한다든지 해서 대응해 가시면은 풀어가기가 훨씬 수월할 것 같습니다. 네, 코미코 홀딩이라고 의견 내주셨고요. 매도가 55,000원으로 정해주셨습니다. 네, 저희 방송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면요. 하단에 나가는 QR코드로 신청하셔도 되고요. 02-2638-3987 또는 문자샵 3989로 현재 고민이 되는 종목명, 매수가, 매수 비중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문자 상담이 들어왔습니다. 종목명은 S-오일이고요. 매수가는 88,400원, 비중은 5%라고 합니다. 이 종목 국내 대표 정유사죠. 어제에 이어 오늘도 한 2% 지금 현재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대표님, 네, S-오일 상담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지금 유가 자체가 좀 계속 하락세를 타고 있지 않습니까?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래요. 그나마 지금 유가를 좀 높게 받아주고 있는 것이 전쟁 요인이거든요. 러시아 같은 경우도 최대 산유국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중동 문제도 역시 거기에 유가를 주요하게 결정하는 요소들이 많은데 거기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그나마 유가가 조금 더 높게 형성되고 있는 것이지 그 부분에 문제가 없었다면은 지금의 경기 상황으로는 아마 제 생각에는 배럴당 40달러대까지도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만큼 석유에 대한 수요가 지금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행인 것은 우리 투자자께서 고가에 매수를 하고 있지만은 비중이 그나마 5%라는 수준이라서 그게 좀 다행이신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은 보유하고 좀 기다려 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다만 아마 추가 투자를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석유 관련 종목들의 분위기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이 대외 여건 자체가. 예전에 차화정이라고 해서 자동차, 화학, 정유가 한참 날리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유가가 높았고 경기가 막 살아나는 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기가 오려면 아직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대로 이 종목들을 그대로 보유만 하시고 나중에 이제 수급이 좀 좋아지거나 추세가 좀 좋아지면은 그때 가서 추가 투자를 한다든지 비중을 늘리는 쪽으로 그렇게 좀 권유를 드리고 싶네요. 네, S51 홀딩이라고 의견 내주셨고요. 조금 더 관망하는 자세를 가져보면 충분히 올라갈 수 있으니까 기다려보자라고 의견 내주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저희 방송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하단에 나가는 02-2638-3987 또는 문자샵 3989로 현재 고민이 되는 종목명, 매수가, 매수 비중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상담은 문자 상담이 또 들어왔네요. 종목명은 휴림 로봇이라고 하고요. 매수가는 1,980원이고 비중은 10%라고 합니다. 상담 요청 내용은요. 로봇 관련 사업이 미래가 있어 보여서 투자를 했다가 지금 계속 내려가고 있네요. 참 고민이 많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휴림 로봇 관련 업체죠. 전문가님 상담 부탁드립니다. 네, 휴림 로봇은 사실 2022년에 크게 한번 주가가 올랐던 종목인데 그 이후로는 완전히 하락을 계속하고 있죠. 3년째 계속 내리고 있는데 로봇 관련주가 비전이 좋아 보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특히 금리 인하 시기에는 로봇 관련주들이 오를 수밖에 없다고 봐요, 저는. 왜냐하면은 금리 인하 시기에는 좀 더 싼 가격으로 자금을 융통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자금 유입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그 자금들은 당장의 수익이 안 나도 크게 한번 잭팟을 터뜨릴 수 있는 그런 사업에 많이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바이오나 아니면 로봇 같은 산업들이에요. 이거는 당장 수익성이 크진 않아도 분명한 것은 미래 산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로봇 관련주는 지금 금리 인하 시기하고 맞물려서 향후에 2025년이나 2026년쯤까지도 계속 성장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다만 그런 상황임에도 이 휴림 로봇은 사실은 제 생각에는 글쎄요, 종목이 조금은 내용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이 많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쎄 뭐 새로운 이슈가 있거나 뭔가 좀 좋은 내용이 있으면은 그런 것들 가지고 매수세가 몰리면서 단기적으로 반짝반짝 올라가는 상황은 나올 수 있는데 중장기적인 상승을 기대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우선은 좀 보유하고 계시다가 나중에 좀 뭔가 이슈나 좀 이런 것들 좀 터지면서 좀 강하게 오를 때 그때 다른 로봇 주식 또 더 좋은 거 많거든요. 그리고 삼성이나 그다음에 LG나 현대 같은 이런 데서 대기업들에서 두산도 그렇고 이런 데서 투자하는 종목들도 많습니다. 이런 쪽으로 좀 투자를 방향을 바꿔 보시면은 그러면 아마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휴림 로봇 다운이라고 처방 내려주셨고요. 이 종목 조금 앞으로 방향성이 보이지 않아서 다른 종목으로 매수하는 거를 의견 내주셨습니다. 네, 다음 상담은요. 문자 상담이 들어왔습니다. 종목명은 호텔 신라고요. 매수가는 46,500원에 비중은 100%라고 합니다. 좀 비중이 좀 많으시네요. 지금 이 종목 좀 많이 떨어졌는데 한번 전문가님께 상담 도와드릴게요. 전문가님. 네, 46,500원에 그냥 확 베팅을 해버리셔서 몰빵을 소위 말하는 우리 몰빵을 쳐버리셨는데 글쎄요, 지금 사실 그 경기가 워낙 침체로 가다 보니까 이런 면세점 관련 주식들이나 호텔 산업 같은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마 우리 투자자께서는 이 종목을 아마도 이제 당장의 어떤 수익보다는 좀 쌀 때 좀 사놓는 식으로 투자를 좀 해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방향을 좀 잡으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아직은 경기 침체가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특히 내수 경기가 지금 완전 바닥을 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비스업이라든지 이런 핵심적인 산업들이 지금 완전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뭐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지금 소비 쪽으로 봐야 되는 이마트라든지 이런 신세계 쪽이나 아니면 롯데쇼핑 같은 게 롯데그룹도 지금 사실은 비상경영 체제에 들어간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지금 당장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베팅을 좀 강력하게 가셨었던 거는 그만한 확실한 이유가 있으시겠지만은 당장 경기가 침체된 부분이 바로 해소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100%의 비중을 좀 강한 상승이 나올 때 좀 줄여 가셨다가
매수가 확실히 좀 들어오기 시작할 때 다시 재매수를 하는 방법을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뭐 지금 당장 억지로 팔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상승이 좀 며칠 강하게 나온다든가 또 아니면은 매수세가 좀 몰리면서 강한 움직임을 보여준다든가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나올 때는 일부러 매도를 좀 하셨다가 나중에 경기 회복이 되고 상황이 좀 좋아진다든지 아니면 좀 더 싼 가격에서 다시 재매수를 하면서 대응을 하시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반등 시 일부 매도 그리고 저점 재매수 이런 식으로 좀 방향을 잡아가시면은 좋은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호텔신라 홀딩이라고 의견 내주셨고요. 지금 비중이 너무 많아서 조금 올라갈 때 천천히 매도하는 거를 권장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전화 상담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진행하겠고요. 전화 상담 부족하신 분들은요. 하단의 팍스 통신망 또는 유튜브 채널 고스닥이라고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저희 방송의 하이라이트죠. 오늘의 족보 종목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전문가님이 직접 엄선한 족보 종목을 드리는 시간이니까요. 끝까지 방송 시청 부탁드립니다. 전문가님, 네, 지금까지 방송에서 제시해 주셨던 우리 종목들 상승률도 한번 소개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족보 종목도 같이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뭐 사실 예전에 하던 방송 쪽의 종목들까지 끌고 올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최근에 방송을 통해서 추천을 해줬던 종목들에 대한 리뷰를 잠깐 하고 그 다음에 또 족보 종목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제가 블랙핑크의 로제가 신곡 아파트가 나왔다라고 해서 주가 상승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10월 23일 날 방송을 하면서 그때 이 종목은 연속 상승이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공략을 좀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 뒤에 연속 상승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숨도 안 쉬고 올라가는 걸 봤을 때는 뒤에 후속 상승도 좀 더 강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지금까지의 진행을 보면은 지금 21선까지 그냥 조정을 받으면서 내려왔거든요. 글쎄요, 후속 매수가 또 다시 들어올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분위기상은 글쎄요, 조금은 힘들지 않나? 약간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은 매수세들은 언제 어디서든 개인 뒤통수를 치기 때문에 갑자기 매수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뭔가 이슈가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어쨌든 이런 식으로 강력한 양봉이 뜬다든지 상승이 강하게 들어오면은 재공략할 의사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그렇게 되면은 장기간 상승을 이어나갈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 같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상승이 강했던 종목 MSC라는 종목도 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우량주로서 상당히 좀 길게 투자를 해볼 만한 종목으로 추천을 드린 종목이에요. 이 종목은 사실 요즘 같은 경우에 이제 K 한식 열풍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외국인들도 막 김밥 먹고 그다음에 그 매운 라면 있잖아요. 그것도 막 먹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한식이 우리나라 그 음식이 굉장히 지금 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먼 유럽 가봐도 한식 그 라면 같은 게 막 있고 이러니까 거기에 수혜를 받는 종목으로 제가 소개를 드린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그 주요 한식에 들어가는 소스나 그다음에 장류 이런 걸 생산하는 업체인데 이 회사는 단순히 그냥 테마주로만 보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보시다시피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주가가 전체적으로는 한 번씩 급등을 하지만은 바닥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의 실적을 보시면요. 이 종목이 지금 시가총액이 1,020억이거든요. 근데 작년 한 해 매출액이 2천억 가까이 되고 올해도 역시 더 증가할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작년에 237억인데 올해는 더 늘어날 걸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보시다시피 잠깐 급등을 하고는 있지만은 실제로 중장기적으로 봐도 크게 오르지를 못했어요. 지금 사실 뭐 큰 내용 없이도 막 주가가 많이 올라서 시총이 막 5천억, 1조 원씩 하는 종목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 종목은 상당히 저평가 상태다. 그래서 가격이 내려왔을 때 중장기적으로 보시고 투자를 해놔도 괜찮은데 어쨌든 오늘은 뭔가 이슈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인공색소 이걸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고 해서 그래서 주가가 올랐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도 향후에 더 오를 수 있는 여건이 많다. 뭐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주가가 다시 또 내려오면 제가 또 추천을 한번 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족보 종목은요. 우리가 이제 히든 종목이라고도 하는데 뭐 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우리가 흔히 우크라이나 이슈와 관련된 종목으로 많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실제로 지금 움직임이 나오는 것은 우크라이나 이슈보다는 엔터테인먼트 쪽 그쪽하고 관련된 종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회사에 소속을 했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드래곤이 신곡을 내놓으면서 거기에서 지드래곤의 소속사 그 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고요. 그 회사가 만약에 지금 오늘 상장을 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상장을 하게 된다면은 시가총액이 1조 원을 넘을 거라는 평가가 있어요. 그러면 이 회사하고 자회사가 갖고 있는 지분 가치만 해도 최소한 300억 대에서 400억 대가 될 수준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최근에 매수가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상승이 또 나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내일 대선 이 부분도 또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이 어떻게 향배가 결정날지도 이슈가 돼서 주가가 오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그런 이슈 때문에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 있다면은 가격이 부담스러워서 사기가 힘든데 그렇지 않고 가격대가 대체적으로 바닥권에 위치를 하고 있고 높지 않은 수준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좀 한번 공략을 해보실 수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실적이 막 부실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적도 상당히 좋고 매출도 꾸준히 나오는 회사이기 때문에 한번 노려볼 만하다. 아까 제가 금투세하고 관련돼서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나 개별주의 매수가 많이 들어올 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이 종목도 그렇게 영향을 받아서 매수 들어오기 쉬운 위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족보 종목이요. 시가총액이 300억이 넘는 기업이라고 하고요. 또 현재 가격대도 바닥권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 충분히 수익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대표님 YG 플러스 수익률 22%나 수익률 내주셨고요. MSC도 17%나 상승률 내주셨습니다. 이런 두 자릿수 상승률 얻어가고 싶으신 분들은요. 오늘의 족보 종목 꼭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명 궁금하신 분들은요. 하단에 팍스통신망 또는 유튜브 채널 고스닥이라고 검색하시면요. 우리 대표님이 오늘 방송 끝나고 종목명과 또 매수 매도 타이밍까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종목명 궁금하신 분들은요. 다시 한번 안내 드릴게요. 하단에 팍스통신망 또는 유튜브 채널 고스닥이라고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저희가 앞으로 계속해서 시장 분석이나 또 추가적인 가격 전략도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런 우리 대표님과 함께하고 싶은 방도 저희가 준비해 놨거든요. 하단에 팍스통신망 카메라를 켜서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강력하고 명확한 정보를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